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1953포인트 약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정도 515포인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1960포인트가 저항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이 1960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경기 민감 섹터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잘라주는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낫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바이넥스를 물어보셨어요. 5,91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바이넥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말 10월경에 8,000원대까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즉 4,600원대에서부터 8,4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바로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얼추 바닥 권역, 즉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런저런 재료들이 좀 있죠. 삼성 쪽에서 바이오 사업 6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 작년 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 약 3천억 정도를 바이오시밀러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차, 2차 라인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0원이니까 약 1% 정도 손실권역인데요. 자, 1차로는 이 정고점이죠. 6,150원 이 상단짜리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1차가 6,100원대, 2차가 6,800원대 요 자리대를 목표가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500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상선이에요. 11,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상선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자구책을 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었죠. 며칠 전에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BDI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이 자리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대가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손실은 없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1차, 2차 정도로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는 13,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는 13,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자리대, 정고점 자리대, 그리고 이 저항 라인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14,500원에서 15,000원, 즉 14,000원에서 15,000원 요 자리대가 2차 목표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예요. 305,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좀 보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번쯤 하셔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기신 것 같습니다. 자, 3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 즉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탈하면 29만 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빠져내려오게 됩니다. 이 폭만큼 빠져내려오게 되니까 이 자리대가 이렇게 빼게 되면 이 자리대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27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 N자형으로 빠졌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빠졌으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겠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약 29만 원대 초반권역까지, 즉 61선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대가 되면 한 번쯤은 잘라놓고 다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 31,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T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CEO도 교체가 됐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 나가는 그런 구간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대입니다. 하락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넘어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대죠. 약 35,000원짜리 이 자리 깨게 되면 아마도 전 저점 테스트, 즉 3만 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상담을 해드렸는데 31,600원짜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1,600원짜리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라면 다시 밀려 내려온다. 즉 이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은 잘라 주셔야 될 거라는 거, 즉 이 자리대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지낼 확률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한스바이오메드요. 한스바이오메드요?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저께요. 어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6,050원에 15%요. 16,050원에 15%요? 네.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 정재훈 전문가님 보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너무 조금 비싸게 사셨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냥 단기는 어떻고 장기는 정말 중기는 어떨까요? 제가 좀 제시 권유를 해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는 이걸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네.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때까지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뼈 이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최고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도 공시가 좀 나왔었죠. 메디톡스의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가슴 보형물에 대한 부분들로 공급 계약을 했는데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혹시 어머님 그 보톡스나 필러 알고 계세요? 네, 메디톡스도 갖고 있어요. 아, 메디톡스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메디톡스는 보톡스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했죠? 네. 큐온스는 필러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한스바이오메드는 뭐가 있냐면 페이스리프트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당겨주는 거, 얼굴을. 주름을 네. 이렇게 제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본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수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지사겠죠? 네. 그럼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16,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10%가 넘는 수익권이세요. 한 15% 가까이 수익 중이신데 네. 지금 이거를 단기로 보신 게 아니니까 네. 조금 더 끌고 가서 네.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끌고 가보세요. 아, 네. 네, 2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고 만약에 네. 이게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서 예를 들어서 한 17,000원 정도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에서는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네.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면 아마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25,000원대까지 끌고 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아, 그분은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올해 하반기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휴가 갈 때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좀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이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내드렸더니 참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SM입니다. 54,4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자, SM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다가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SM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한류에 대한 열풍 여전히 꾸준합니다. 근데 54,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좀 물려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54,400원이면 요 자리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대는 거의 저항대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한번 그어보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추세선, 요렇게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 상승 추세 때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21선 자리대예요. 약 한 43,500원? 요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다시 이제 이거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죠?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 놓고 가게 되면 아마도 이 45,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가 부근대까지 얼추 그 자리대까지 상승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갖다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보게 되면 약 49,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목표가를 그렇게 좀 잡아놓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43,500원 정도 잡아놓고 오늘 같은 경우 이 45,000원 자리 못 넘어가죠. 그죠?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부근까지.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프라예요. 코프라를 8,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30%. 자, 코프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프라를 좀 보시게 되면 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은 약 30%고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그죠? 약 한 6% 이상 수익 중이십니다. 근데 이 자리대에서는 얼추 이제 한 번쯤은 저항대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바닥은 나오고 난 이유죠. 바닥은 나오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추세대가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61선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라인대가 매물대 지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대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한번 매도를 해주는 전략이 조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시고 30%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9,500원대, 9,500원대에서 9,700원 이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24,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실리콘웍스 한번 볼게요. 이 실리콘웍스가 참 속쓰리게 좀 만드는데 얘는 오늘 올해 관건입니다. 관건이 뭐가 되냐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이 용이하게 진행이 되는가. LED 조명 쪽 그리고 자동차 쪽에도 진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 신규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 종목의 성패를 좀 좌우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013년도 동안에
이 종목은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없어요. 즉 19,000원에서 26,000원 이 자리대에서 계속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물 소화를 지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만 조금 받침이 돼 준다라면 이 종목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이 애플 쪽에서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장성이 좀 있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큰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는 작은 사이즈도 아마 납품을 예정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빠질 수 있는 부분들보단 올라갈 수 있는 그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역이죠. 26,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를 24,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러프하게 한 21,0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이지만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적금 형식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에요. 26만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수 관련 섹터들 무조건 반등 나면 한 번씩은 잘라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현대중공업 보자고요. 계속 빠진다니까요. 계속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 폭만큼. 그럼 이 폭만큼 빠져버리게 되면 이 자리대입니다. 그죠? 이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빠지냐면 이 폭만큼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즉 22만원짜리대도 위협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어저께죠?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이 약 23만원입니다. 저 23만원 이탈하면 분명 22만원까지 또 빠집니다. 그러하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거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약 한 많이 빠지면 1880 정도를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2만원짜리대가 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은 26만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가 넘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그나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형주도 그다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종목군들을 원하신다면 종목 교체는 한번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약 한 25만원 정도입니다. 25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일이화입니다. 한일이화가 16,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일이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일이화를 좀 보시게 되면 16,0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일이화 실적이 좋았으니까 자회사에 대해서 무상수중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을 다시 계열사로 좀 편입을 했죠. 그러면서 실적,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은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자리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에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만큼은 빠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약 14,000원대 초반권역까지는 한 번쯤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자를 일단 14,000원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목표가는 이 횡보했던 상단권역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죠. 약 한 1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페이퍼예요. 무림페이퍼를 3,115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무림페이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페이퍼를 좀 보게 되면 좋아요. 그죠?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 저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저점 이탈하면 아마도 요렇게 빠질 거예요. 요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아마 저점이 될 겁니다. 요 폭이 요렇게 갔다가 움직여 주지는 않는데 요렇게 빠지면 요 저점이 될 겁니다.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요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요 폭만큼 요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줄줄이. 그럼 그 자리에 중간에 걸리는 자리대가 여기가 있겠죠. 2,800원대. 즉 리스크 관리 자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있죠. 요 저점 이날 1월 3일날 형성돼 있던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2,800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빠진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우선적으로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약 한 3,2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자리 때는 3,300원대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200원, 3,300원, 100원 단위로 이렇게 높여가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십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반등 시 현금화를 좀 만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들, 경기 민감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경기 민감 섹터들을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8일이고요. 오전 11시입니다.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직진하시면 50m 정도 가시면 우측에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무료 강연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연초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하우, 이런 부분들,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